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소식 떠들썩하죠? 네, 그렇죠. 일순간에 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사건이었었죠. 예. 국내는 물론이고 이제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 그리고 주요 외신들이 아주 이 전례 없던 사건에 아주 큰 관심과 기대를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북미 회담이 성공만 한다면 냉전 종식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닉슨과 마오쩌둥 간의 상하이 공동 성명, 네. 그리고 냉전의 종식을 공언했던 부시와 고르바초프 간의 몰타 회담, 여기에 의해서 이제 냉전의 마지막 불씨까지 소멸시킬 수 있는 무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외신들의 보도에서도 꼭 성공해야 된다는 어떤 조바심, 그다음에 걱정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오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조바심과 걱정이 같이 나온다? 네. 예. 주로 어떤 류의 걱정들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에 성사가 되면은 역사상 세 번째 아닙니까? 남북은 그렇죠. 네. 근데 북미 정상은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외교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외교 역량의 모든 걸 다 건 그런 어떤 그 준비 과정, 이런 한판 승부가 될 텐데, 예. 사실 냉정하게 말하자면은 북미 정상이 만날 경우에 북한 쪽이 훨씬 얻을 게 많은 이벤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유엔의 공식적인 제재 대상국이었고, 그런 제재 대상국의 수장을 미국 대통령이 만나는 꼴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외교 게임에서 앞으로 내용상 무승부가 나온다 하더라도 미국이 손해보는 장사가 될 거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 거죠. 예. 특히 올해 말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큰 어떤 의미에서는 도박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셈인데.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어떤 동물적인 감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모든 거를 빅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외교 백악관 참모들 신중의 신중을 주문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영국의 가디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쟁보다는 물론 대화를 해야 되고 대참사를 뒤로 미루기만 하는 어떤 것도 환영해야 될 만한 일이고 승리라고, 그 자체로 승리라고 할 수 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9일자 사설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 네. 특별히 신중을 가디언지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과거에도 미국이 정상회담 국제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분쟁 중재했던 그런 경험들도 아주 많은 그런 나라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이게 과거의 이제 그 대통령들과 다르다는 거죠. 과거 대통령 미국의 중요한 협상 그리고 그 정상회담, 이런 게 이제 많이 다르다는 건데, 일단 가장 가깝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지난 1972년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거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당시에는 미국이 사전에 굉장히 많은 준비,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조언, 또 아주 고위 외교 전략 회의도 아주 많이 했고, 예. 이런 것들만 아주 수년이 걸렸다는 거죠. 몇 년에 걸쳐 준비했다. 네. 그리고 당시에는 키신저라고 하는 인물, 그러니까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해서 탁월한 전략을 가졌던 그런 참모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반해서 현재의 미국 외교팀은 일단 팀워크에서 거기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트럼프 취임 1년이 넘도록 지금 아직 주한 미국 대사도 발령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인력 수급이 딸리고 있고, 그나마 있는 참모들도 최근까지 계속 트럼프 곁을, 아주 지금 최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떠나고 계속 있죠. 떠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북미 정상회담 결정의 경우에 그래서 그나마 주무부서인 국무부하고 좀 사전에 논의도 했을 만도 한데 바로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점. 네. 그래서 이제 가디언 신문은 이 실무를 담당해줘야 될 참모들이 최근 대거 트럼프의 곁을 떠나고, 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로 좀 허술한 게 너무 많다, 이런 우려를 이제 보여준 거죠. 고자진 진용도 허술하고 준비도 별로 없이 덜컥 정상회담 받은 거 아니냐, 이런 거로군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가디언 신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에 빅카드가 자신의 지금 개인적인 스캔들, 이게 조금씩 불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걸 덮을 수 있는 호재라고 생각을 해서 유혹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이번 연말로 예정되어 있는 중간 선거에서 좀 불리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역전시킬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결정이
과연 정치공학적 의도가 없는 순수한 외교적인 실익을 위한 결정이었는가 예. 이런 의심이 눈도 있다는 거죠. 순수하게 외교적인 측면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덥석받은 거 아니냐 이걸 네. 우려한다. 네네. 근데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다 선거 앞두고 자기 성과를 내고 지적을 내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근데 예. 당연한 사실 국민의 지지 선택을 받기 위해서 정책을 또 비전을 제시하고 이게 당연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북미 대화의 경우에 정파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아주 뭐 극소수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구나가 다 잘 돼야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정치인 트럼프 한 사람의 명운을 걸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명운이 걸려 있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려를 더 표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안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들이 이제 훈수를 둔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제 9일자 가디언은 최근 주한 미국 대사 지명에서 낙마했죠. 그리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빅터 차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네. 빅터 차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과 같은 극적인 외교 행위는 우리를 더 전쟁으로 가깝게 이끌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극적인 외교 행위가 전쟁에 더 가깝게 이끌 수도 있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충분치 않은 외교. 이게 예, 이제 예. 이런 정상회담 단계에서 만약에 이 협상을 실패하면은 다른 그 외교 수단 여지가 더 이상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는 예. 좀 해석을 하자면은 이 실무 단계에서부터 상향하는 그런 외교 교섭. 이게 일반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경우는 세부 사항에서 암초에 걸려서 좌초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끝까지 정상까지 간다면은 사실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냥 예. 악수하고 사인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예. 정상끼리 미리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무 조정을 하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장애물을 쉽게 치울 수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국가 정상의 감정 상태, 그다음에 기분 여기에 쉽게 그 결과랑 효과가 이제 좌우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잔기술이 들어갈 그 여지를 아주 차단해 버리면서 교섭 전부 다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인 셈입니다. 합리적인 주장이네요. 네, 그렇죠. 예. 빅터 차 교수가 이제 주장을 한 건데, 그래서 이 신문은 영국을 포함해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번 두 정상의 만남에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앞으로 두 정상이 서로 뭐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바로 틀어져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류의 정상회담 치명적 약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면 안 되는 어떤 극비상을 말을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경솔하게 양보를 뭔가를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끝나고 나서도 이 트위터에다가 북한을 자극하는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쓴다든가 예. 이런 예들을 쭉 들면서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대화하고 하는 것 전쟁보다 대화가 당연히 낫고 정상회담이라는 게 다 잘 되면은 이제 좋은 건데 사실 이 정상회담이라는 게 잘 되면 구경거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비극으로 더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예.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죠. 가디언지가 그러니까 해서 안 되는 일을 하니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네. 아주 잘했고 꼭 성공시켜야 하는 일이기 때문인데 걱정하는 것이다. 네. 특히 트럼프 참 못 믿었다. 그런 얘기군요. 한마디로. 네, 그렇죠. 예. 네. 일본 쪽 언론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요? 일본도 전체적인 그 언론의 결은 영미권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신중해라. 그리고 다 퍼주지는 마라. 이제 네.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예. 일본만의 어떤 그 고유 반응이랄까 어떤 속내 이런 것들을 좀 읽을 수 있는 거는 그 요미우리 신문이 10일자의 사설에 나오는 일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예. 그러니까 한미 양국의 그 졸속 교섭, 타협 이런 것들을 경고를 하고 냉정한 그 대처를 재촉하는 것이 일본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니까는 요즘에 그 재팬 패싱, 차이나 패싱 이런 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중국도 이따가 얘기를 제가 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그 중국의 역할, 일본의 역할 이런 거를 찾는 그런 기사들이 많아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양국에다가 졸속 교섭하지 마라. 냉정한 대처를 하라. 이런 재촉을 하는 것이 일본의 역할이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왜냐하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아직까지는 미국 본토까지는 날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까지는 사정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일본은 미국하고 입장이 다르다. 우리가 더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뭐 그리고 근데 또 그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직 해결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일본은 좀 더 급하다. 이런 어떤 속내가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은요? 중국 언론들은 뭐 원론적으로 한반도에서 불어오는 훈풍에 대해서 환영 뜻하고 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이 해왔던 방향대로 가고 있으니까 일단. 네. 예. 뭐 북한이 과거와 같이 중국의 우산 밑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오히려 북한이 핵 개발을 할 경우에 중국의 바로 턱 밑에다가 이 바늘을 들이대는 아주 불쾌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예. 중국이 그래서 이제 쌍중단, 쌍괴 병행 이런 해법을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덕분에 북미 간의 평화의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잘 되고 있다. 이제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애써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 북미 간의 접촉이 중국이 아닌 한국의 중재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소위 차이나 패싱 그러니까 중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써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 뒤에 약간 초조함이 보이거든요. 초조함? 예. 제가 이제 그 9일자 신화망에 실린 논평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예. 북한이 대화를 약속하고 대화 기간 중에 핵 그리고 또는 미사일 도발 중단을 약속하는 것은 중국의 쌍중단 방안에 대한 실질적 답변이다. 실행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처방이 현실적인 효과를 거뒀다. 굉장히 아전인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아니 어쨌든 중국이 말하는 대로 돼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 되고 있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잘 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다. 네. 그래서 앞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양자뿐 아니라 다자 접촉을 통해서 해결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도 같이 좀 하자 뭐 이런 속내가 이런 데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길을 굳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이 여전히 있다. 중국이 주변화되는 건 아니다. 그런 주장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신화망 말고 이게 환구망 같은 경우에는 국제 문제에 좀 더 치중하는 것이죠. 좀 더 현실적인 측면의 그 중국 입장을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역할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한반도 문제에서 국제사회가 중국의 역할을 요구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진짜 속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중국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은 수포 대국으로서의 유산이지만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항미 원조를 끝으로 중단됐다. 중국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중국의 과도한 기대를 좀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구망에서. 하지만 이제 중국이 주장한 병행 그 협상이라는 것, 그 모멘텀도 형성이 돼 있고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오히려 그 미국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대범하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세가 안정되어 가는 것을 오히려 지지해 줘야 되고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또 이 북중 관계도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낙관하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뭐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언론의 반응들 쭉 좀 둘러봤고요. 네. 또 다른 국내 소식 좀 눈에 띄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패럴림픽 진행 중 아니겠습니까? 관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신문이 관련 기사를 냈는데 이번 그 패럴림픽을 계기로 한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그리고 삶의 개선이 기대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최근까지도 장애인에 대해서 처우가 열악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고 한국에서는 그 전체 인구의 약 5%가 신체 혹은 정신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들 장애인들은 주로 숨겨야 하는 그리고 비정상적이다 창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전했네요. 그 1975년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는 르몽드의 표현입니다. 아동 거리인들, 그다음에 노숙자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거리에서 쫓아내서 거리를 정화시킬 것, 이거를 치안 정책으로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죠. 네. 근데 이 신문이 지금 지적하는 것이 당시 한국은 1988년 하계 올림픽 개최를 신청한 상태였다. 그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짚었군요. 르몽드 신문이. 그러니까 하계올림픽 개최 신청해서 만약 유치가 되면 자동적으로 패럴림픽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하겠다고 신청하면서도 거리에서는 장애인들을 다 치워버려라.
그렇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얼마나 모순이냐. 예. 네, 뭐 그 이후에 이제 많이 상황이 변했다. 뭐 그 이후에 차별 금지하는 법도 이제 재조정이 됐고, 지하철도 이제 개선이 되고 하는데 이제 또 지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20%만 그 휠체어 승강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여전히 한국에서는 이 장애인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한 장애인을 위한 활동과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패럴림픽을 계기로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것이 좀 개선될 거를 기대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여전히 아직 한국은 부족하다. 네. 좀 부끄러운 기사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어요.